안녕하세요, 욱한입니다. 구독자님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에 있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20대 초중반부터 화물차를 시작으로 일을 하다가 작년 2020년 초반에 버스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화물차도 요즘 불경기라서 마땅히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승용차, 상용차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직업을 선택하기에도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는 홍성에 있는 땡땡 관광 회사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들어간 회사라서 그나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면접부터 견습까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의 첫 차는 14년식 유니버스 노블이었습니다. 첫 배차는 덕평에 있는 스키장 셔틀이었습니다. 홍성이 사무실이긴 한데 차주님이 지인에게 맡겨놓은 상황이라서 수도권에서 지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에서 출발, 3번 경유하고 덕평 스키장까지 그렇게 버스 입문을 스키장 셔틀로 시작을 합니다. 오전에 스키장에 손님들을 내려주면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4시까지는 자유시간이라서 차량 정리도 하고 못지않은 낮잠까지도 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키장 셔틀 업무가 완전히 끝나고 전염병이 점점 심해져가는 동안은 잠시 휴식기를 가졌으며 간간히 나오는 산악회, 결혼식 등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배차 나올 때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다 문득 생각이 들어 차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고 사대보험은 언제 넣어주냐고. 일단 사대보험은 넣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 날 때 쓰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차주님이 붙여주신 사수분과 함께 차량 정비도 하고 일이 없으면 사수분의 배차가 나왔을 때 따라가서 부족한 경험을 쌓고자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밥도 사주시는 사수분께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있으면 저 좀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서 서툴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2월이 지나고 3월부터는 정말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는 배차, 그래도 기본급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정말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도 사수님 사무실 가서 다른 사장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셨는지 간간히 학교 통학, 통근, 땜빵 일도 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4월부터 터졌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버스들도 많이 서있고 그래도 월급 개념으로 임금은 해주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차주분과 사수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얼마 전 넣었다던 차주의 말은 어디 가고 전염병이 조금 나아지면 넣어줄게 하고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십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시간은 들여보자. 버스는 경력이 중요한데 이리저리 옮기면 좋겠나 싶어서 조용히 물 흘러가듯이 또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5월 말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통건운행,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앞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미친듯이 스케줄 나오면 스케줄 나오는 대로 잠자는 시간 반납하며 열심히 일에 전념하고 살았네요. 체질에 맞았던 건지 쿠팡 통근버스 운영을 맡은 본청에서 거리 상관없이 이리저리 돌리는데 거진 3주 만에 2개의 노선 빼고 마스터하니까 원청 회사에서도 믿고 배차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고 일하다 만난 김모 형님과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뵙고 그 이후로 서로 연락하고 지내며 업무적인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교류하며 지내왔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일하면서 나이 비슷한 또래도 없어서 항상 외로웠는데 힘이 되어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 덕분에 다시 4대 보험,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도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직 안 넣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있는 사람들도 4대 보험 다 빼버렸어 하시는데 타 회사는 이 시국에도 넣어주는데 나는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내 권리도 못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주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4대 보험 넣어주시기로 한 약속 날짜도 지났고 월급은 받지만 도저히 경력도 안 쌓이고 월급도 제 날짜에 못 맞추시는 것 같은데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서운하다. 너 갈 데 있냐?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더 버텨보기로 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일한 자료부터 노동법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쿠팡 안성센터 노선이 신설되어 그곳에 파견되었고 저는 원청에서 조금 거리가 먼 곳으로 배차를 받게 되어 신설된 노선을 정신없이 다니느라 일전에 있었던 생각은 또 잠시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전염병이 잠시 주춤하던 10월 어느 날 쿠팡에서 차량 감차한다는 소식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차량 넘버도 충남이라 수도권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으니까요. 차라리 잘 됐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지금이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수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9에서 10개월 동안 4대 보험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해 왔으며 아직까지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번 달만 하고 퇴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럽게도 안 된다. 네가 기사 구할 때까지는 운행해야 한다. 갑자기 이런 식이면 절대 안 보낸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차주가 구해줬던 숙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피곤한 나머지 샤워나 세안할 곳이 있으면 간단히 하고 차에서 잠을 청해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서 잠자고 원청 사무실로 와서 샤워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휴게실 가서 새우잠 자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내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서럽고 울컥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수님과 이야기를 끝내고 아침 운행을 마쳤는데 원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사수랑 차주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너 차 세워두고 우리 차 카운티로 내일부터 평택 쿠팡 좀 띄워줘야겠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 그렇게 좀 해줘. 원청회사 이사님 부탁으로 45인승을 팽개쳐 넣고 일을 하면서 이직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의 정보로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수님이 전화하셔서 차가 세워져 있는데 에어가 빠져서 샵에 주저앉으니 시동 좀 걸게 키 좀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전에 식사를 하고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해보자던 사수님, 밥만 조용히 먹고 나와 차량 시동을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에 짐 뺄 게 있어서 뺄게요. 그동안 싣고 다녔던 저의 짐들을 모두 빼고 짐을 다 뺀 후 저는 사수님께 짐 다 뺐습니다.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돌아온 한마디는 야, 기분 더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가라. 기분이 더러운 건 난데 열심히 일해주고 버텨준 건 난데 어른스럽지 못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기다려준 시간은 아깝지 않고 본인들 하소연만 하고 있으니 육두 문자가 저절로 리듬을 탑니다. 차주에게 전화가 오네요.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돼? 저는 빠짐없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내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입 사장님과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이직하기로 한 회사 전화를 받았는데 원청회사 이사랑 사수랑 우리 회사 오는 걸 막는다면서 제대로 끝난 거 맞냐며 다시 되물어보시길래 문자를 캡처한 내용 보내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십니다. 원청회사의 이사, 저희 전 사수 두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의리를 낄 수 없다는 이유로 입사 자체를 막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저는 원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뭔가 일이 꼬인 것 같아서 제가 내려 죄송한 마음에 다른 기사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청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저를 데려오고 싶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다려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변동이 없었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님 알아보시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이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약속한 25인승 업무도 끝나고 짐을 바리바리 싸면서 어떤 일을 다시 해야 하나 화물차를 다시 하러 가야 하나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9에서 10개월 경력이란 경력 다 날리고 신용 등급까지 급추락시키며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왔는데 버스를 해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 같이 알고 지냈던 분들에게 요청을 해놨고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이직을 생각했던 여름에 저희 고민을 들어주시던 업체 대표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다니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라서 전화를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일하게 해줄 테니 내려오라는 말과 함께 지낼 곳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당진의 대기업 통근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도 가입하고 그동안 전 직장에서는 근심 걱정했던 걸 털어버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음 편하고 저희 회사 사원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좋으신 분이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사 시에 꼭 필요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버스 회사에 입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네요. 버스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자격증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겠지만 견습 기간 중 거짓말을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고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뛰어들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과 맞는지 도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사연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도 운행하시는 승무사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지입기사로 전세버스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사연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세버스를 하면서 지입기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얽히고 설켜있는 일들을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입 사장님들이 사연과 같지는 않겠지만 주위 다른 분들 이야기나 제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지입기사는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의 특성상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구조고, 지입 사장님들 입장도 알지만 언제까지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전부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지입기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무경력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모르시고 그냥 시작하셨다가 낭패해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나쁜 분들은 초보분들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노동력만 착취하고 안면 몰수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